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최소 100년은 건너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이 실제로는 절대로 이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에 제 경력과 모든 커리어를 걸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충격적인 기술을 개발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러 간 이후 기술부 조사관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대체 무슨 일을 해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아스입니다. 저는 스웨덴 출신이고 거의 40년 동안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며 세계가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연구해왔습니다. 핀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미국의 석탄 발전소,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 등 저는 많은 곳에서 일해봤고 또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권위자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정부에 조언을 해주고 심지어 군사기지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은 절대로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므로 아마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이 메커니즘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관련한 소식을 받게 되었을 때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작동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소를 막 건설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분명 거짓말일 것입니다. 당연했죠.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전기는 증기를 만들기 위해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증기는 터빈이라는 큰 팬을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죠. 100년 넘게 같은 기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증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건 불완전한 방법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겠습니다. 효율성이 높지 않고 물이 많이 필요하며 기계도 거대하죠. 석탄 발전소는 저렴하지만 더럽습니다. 환경을 망치죠. 원자력은 깨끗하지만 느리고 위험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태양과 바람은 깨끗한 자원이지만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더 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 어쩌겠어요? 이러한 전기 생산은 현대의 인류 기술력의 한계와도 같은 걸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산화탄소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인류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고요? 사실 수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이 개발해냈다고 주장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기술을 개발하기만 한다면 연료비 절감, 탄소 배출량 감소 등 수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인 것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던 30년은 된 자동차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작동은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오염이 심하며 연료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더 작고 빠르며 연료를 10분의 1만 사용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더 적게 드는 자동차를 가지고 나타났다고 해보죠. 이게 바로 한국이 개발한 재활용된 이산화탄소로 작동하는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이론상으로 가능할 뿐이죠. 현 인류가 개발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기술 강국들이 시도했지만 시간과 돈 낭비만 하고 좌절해야만 했던 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더욱 뼈아픈 실패를 맛봤죠. 이들은 이 기술력만 있다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시간과 돈, 인력, 기회비용을 전부 날리며 그저 테스트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 기술을 단순히 작동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실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이것을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은 휴대폰도 잘 만들고 반도체 및 전기 배터리 강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삼겹살과 닭갈비 등의 한식을 즐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이들 국가들에 비해 경제 규모나 가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면에서 현저히 떨어져요. 기술은 결국 자본 싸움입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인구수, 그리고 미국의 자본력을 한국이 일당백의 효율 하나로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건 동화 속에서나 펼쳐지는 이야기지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제 말에 동의했죠.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청정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독일 교수는 한국은 허세를 부리는 게 틀림없어. 저런 장난질에는 대응조차 해주지 말아야 해. 왜냐하면 한국의 거짓말을 자꾸만 들어주다 보면 이들은 다음에는 세탁기 터빈으로 위성을 작동시킨다고 말하며 또 거짓말을 해올 거거든 이라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감정적인 반응은 중국의 선임과학자인 양 교수였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몸을 기울이며 말하더군요. 한국 놈들은 거짓말과 허세가 몸에 배었어. 그들의 말은 어느 정도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지. 우리 중국은 그 기술에 15년을 투자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어. 그런데 중국에 비해서도 현격히 뒤처져 있는 한국이 그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나가는 개도 안 웃겠어. 저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투입된 과학자 인력만 해도 웬만한 국가의 국민들의 수쯤 되겠죠. 그리고 저는 다른 중국인 동료들의 한국에 대한 비하를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터라 도저히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던 와중 제가 작고 조용한 기계가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다시금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교수를 맡고 있는 옛 동료가 한국은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을 만들어냈다며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를 전기로 만들어내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가 합성된 영상을 보내줬던 것일까요? 저는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였기에 반드시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중국인 양 교수는 여전히 한국을 조롱하며 중국의 모든 것을 베끼는 한국 따위가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개발해냈을 수가 있냐며 비웃었지만 아무튼 저는 일단 확인을 해야 했죠. 만약 한국이 정말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을 개발해냈다면 한국은 단순히 엄청난 경제적 이익만을 얻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얻게 될 것이고 전 세계는 마치 불을 처음 발견한 인류처럼 새로운 기술 혁명을 이룩하게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여전히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저는 그동안 중국에 속아 이 나라를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란과 거짓된 인프라, 기껏해야 K-팝 포스터 한두 장을 발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쯤 미소를 지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였지만 그 대신 인천공항은 너무 깨끗하고 조용해서 마치 박물관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5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한 짐을 곧바로 수거한 뒤 한국인 공항 직원의 정중한 인사를 받고 있을 뿐이었죠. 다른 공항이었다면 최소 3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단지 5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냐고요? 한국은 모든 것을 AI를 통한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AI 알고리즘을 통한 키오스크 입국 심사는 제 여권과 직업, 입국 기록 등을 평가하고 제가 불법으로 체류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판단하고 들여보내주었고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수화물 시스템은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를 마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화물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이라던 독일에서 저는 여행 가방을 2시간이나 기다린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제 가방은 마드리드로 잘못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진국 공항이라고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낡아버린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매우 흔하죠. 제가 이러한 실수에 대해 화를 낸다고 해도 유럽에서 이런 실수는 너무나도 흔한데 당신은 늦게 도착한 버스에 대해서도 화를 낼 거냐는 어이없고 불친절한 답변만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오배송 실수나 1시간 이상 연착되는 버스나 기차는 너무나도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국은 생각보다 더욱 놀라운 국가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공항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이동하는 순간에도 기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련된 키오스크가 제 얼굴을 알아보고 스웨덴어로 길 안내를 해주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웨덴은 인구 자체가 별로 없는 국가예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엄청난 인구수를 가진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키오스크는 어떻게 제가 스웨덴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챘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곧 이 키오스크의 알고리즘 방식을 눈치채고 그대로 경악을 하며 입을 틀어막을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혼잣말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공항 밖으로 나가기 위해 표지판을 살펴보며 계속해서 어디 보자라는 말을 외쳤고 키오스크는 제 스웨덴어를 인식하고 제가 스웨덴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제게 스웨덴어로 도움을 줬던 거였거든요. 심지어 이 도우미 키오스크는 매우 똑똑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서울로 가고 싶다고 말하자 키오스크는 마침 얼마 후에 서울로 향하는 기차가 출발할 예정이니
지금 이동하면 대기 시간 없이 신속하게 기차를 탈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거든요. 그리고 이 도우미 키오스크는 제 앞으로 유유히 이동하더니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제가 아직 공항에 있는지 아니면 기술 박람회에서 첨단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국가는 시작부터 제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행 기차는 정확히 정시에 출발하더군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직접 시계 초침까지 확인했거든요. 1초도 늦지 않았어요. 객실 내부에는 일체의 소음도 없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기차 강국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증상인 진동하는 바닥도 전혀 없었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모두가 정숙했고, 심지어 한국의 기차는 터널에 들어서면 창문이 자동으로 어두워지는 적응형 창문을 사용하고 있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내릴 때가 되자 조용한 차인벨 소리가 들렸고, 차분한 목소리가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절약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알려주었습니다. 1.2kg. 오늘은 친환경적으로 여행 중이시군요. 저는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비웃음의 웃음은 아니었죠. 이게 뭐야? 한국은 엔지니어들을 위한 디즈니랜드인가? 당연히 혼잣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웨덴어로 혼잣말을 한다면 한국의 말도 안 되는 기술이 저를 또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릴 것이 분명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놀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심장이 약하고 한국이 저를 한 번만 더 놀래킨다면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고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지만 말입니다. 서울역에 들어서자 휴대폰이 윙윙거리더군요. 저는 이미 한국의 국가교통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제겐 개인 맞춤형 메시지가 전송된 상태였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엘리아스 씨. 호텔 체크인은 사전 승인되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도대체 한국의 기술력은 어느 경지에까지 다다른 것인가요? 이쯤 되자 저는 어쩌면 한국이라면 정말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인류의 문명의 혁명으로 작용할 기술력을 개발해낸 상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호텔의 입장에서 객실로 향하려고 할 때는 그냥 뇌를 아예 비워버렸어요.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인식하고 미리 1층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야말로 미래국가였고, 어쩌면 한국은 이러한 극한으로 효율적인 기술력으로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것을 만들어낸 상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이번 연구소 방문을 소개해줄 지수라는 젊은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원래 이러한 경우 자신의 국가가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큼의 강력한 기술력을 개발해냈는지 선전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수는 한국이라는 자신의 조국에 대해 어떠한 자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거짓말까지 하며 자국을 추켜 세웠습니다. 모든 도로는 자동으로 통제되며 중국은 이미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갖추어 놓았다고 했죠.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가짜였고 사람이 직접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이상하리만큼 제 쪽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중국이 그렇게나 자랑을 했던 최적화 자동 통제가 아닌 사람이 직접 감시하며 제가 탄 차량이 유리한 신호를 할당받을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임의적으로 신호를 변경한 거였더군요. 자율주행이요? 이것 또한 별도의 직원이 원격으로 저희의 차량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거짓말과 허세까지 부려가며 자국을 홍보했지만 베테랑 기술자인 제가 이런 부분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아니, 그 반대였죠. 아무런 홍보 없이도 자신들을 직접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지수와 함께 탑승한 자동차에서 저는 연구소를 이동하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 도로에는 차량이 상당히 많았지만 교통체증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AI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신호등은 실시간으로 보행자 흐름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교통 혼잡 시간대에는 자동으로 혼잡한 구간 쪽에 유리한 신호가 배정되었고, 사고로 인해 특정 구간이 정체되면 AI 기반 내비게이션은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다른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력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전 세계 그 누구도 해결해내지 못한 도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해낸 거였어요. 중국이었다면 전 세계 언론의 로비까지 하며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며 허세를 부렸겠죠.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실제로 개발한 상태였고 실생활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었지만 조금의 자랑도 없이 겸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였죠. 빈 수레가 요란한 중국과 황금으로 가득 찬 수레를 옮기지만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 한국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도 한국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저를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거든요. 저희는 갓길을 따라 유리벽처럼 보이는 길을 지나갔는데 지수는 이것을 소음 차단벽이라고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조금 색다른 소음 차단벽이에요. 태양열 지별기, 미세먼지 필터, 그리고 유사시 자동 수문의 역할도 수행하거든요. 저는 그저 넋이 나간 채 물었습니다. 이 차단벽 하나에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자 그녀는 그냥 미소를 짓더군요. 왜 안 되죠?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의문을 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어릿빠진 채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데이터 센터를 보여주더군요. 검은 탑들이 줄지어 있고 스파게티 같은 케이블들이 힘으로 윙윙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더군요. 이게 진짜 데이터 센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필연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차가운 공기를 통해 식혀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길래 공기 자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건가요? 제가 표정을 잔뜩 찡그리고 있자 지수는 제 의문점을 눈치채고 제게 까무러칠 설명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버는 투명 냉각액이 담긴 유리통 안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 팬도 없고 먼지도 없고 소음도 없는 것이죠. 한국이 자체 개발한 냉각 시스템이에요. 신소재를 이용했죠. 에너지 낭비를 40% 줄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뭐 하는 나라란 말인가요? 한국은 정말로 인간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기도 잠시 저는 또다시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닥도 걸을 때마다 전력을 생성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다 거짓말이죠? 제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허세를 부리는 건가요? 제가 거의 짜증이 나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투성이었던 중국이 떠올랐거든요. 그러자 지수는 정중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뭐 대단한 것을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요. 이건 한국에서 그냥 기본입니다. 설마 유럽에서는 이 정도도 못하나요? 실제로 아무리 봐도 속임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모든 최첨단 기술과 인프라는 모든 시스템에 조용히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주의를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스스로 실력을 증명한 국가였던 것이죠. 그래도 저는 아직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번에는 중국인 동료인 타오 교수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오더군요. 한국에 속지 마세요. 그들의 시스템은 중국에서 훔쳐온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부 가짜죠. 한국은 실제 과학이나 실력이 아닌 마케팅에 능숙할 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기루라는 말입니다. 수상해 보이는 중국 저널의 기사 링크가 첨부되었습니다. 한국의 지금의 반도체 기술은 사실 기술 스파이를 통해 중국의 핵심 기술을 훔쳐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비하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보내오자 저는 점점 중국인들이 한국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저 또한 저도 모르게 한국을 다시금 얕잡아보게 되었죠. 결국 저는 또다시 편견에 전염되어 한국은 분명 잘해봤자 반쪽짜리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을 개발해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연구원들이 주장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이 가동 중이라는 연구시설로 향하게 됩니다. 강화 투명 합금 뒤에 코어 모듈을 음압으로 유지하는 열 챔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발전소처럼 거대하거나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자는 거인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컴팩트한 은색 실린더뿐이었죠. 그리고 한국인 연구소장은 사람들이 숨을 내쉴 때마다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숨을 충분히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질문할 것이 산더미였죠. 그런데 그때 실험실 네트워크 전체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단 액세스였어요. 누군가 원격으로 이산화탄소 안정제 하위 시스템에서 유지보수 과부하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마치 이전에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고 조용한 긴급한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제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가상의 상황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지수는 이제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주세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따라가 보았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연구소 내부에는 수상한 남성이 뭔가를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독일 신분증과 중국산 노트북을 소지한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적은 가짜였고 알고 보니 그는 중국인이었다는 것이 들통났죠. 그는 이곳 연구소의 대표 엔지니어 신분으로 왔지만 그는 시스템에 몰래 손상된 알고리즘을 업로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설치되면 압력 조절기가 오작동할 수 있고 자칫하면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중국이 원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한국 측은 얼마 안 있어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을 전 세계 앞에서 시연하며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만약 시스템이 중국 측의 공작 때문에 폭발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불신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 능력은 완벽했어요. 이들은 수상한 접근이 파악되자마자 곧바로 침입자를 제압해버렸거든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로 한국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 개발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체 왜 스파이까지 침투시키면서까지 한국을 견제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의문도 잠시 또다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한숨을 돌릴 새도 없이 외부 서버에서 더 심각한 침입 시도가 감지되었거든요. 중국 광저우에서의 해킹 시도였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고 코를 꼬집으며 일부러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시도야. 국제 컨퍼런스에서의 기술 공개를 앞두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당신 말은 이러한 공격들을 이미 전부 예상하고 대비해 놓았다는 거죠?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적없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특히나 중국은 늘 한국을 견제하며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죠. 역시나 중국의 계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정교했죠. 방화벽이 침입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공격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방어 모듈은 실제로 침입을 차단하고 원인을 추적하기 전에 침입을 약간 허용하는 것처럼 동작했어요. 치즈를 미끼로 쥐를 잡는 것처럼 이 방식을 통해 중국 해킹 요원들을 역추적해서 잡아버린 것은 물론 이들의 방식까지 역으로 연구해서 점점 더 높은 보안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워낙 기술적으로 뛰어난 국가라서 이러한 해킹 및 무단 침입은 매우 빈번히 겪고 있기에 이젠 중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에는 도같은 상황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킹 사건이 모두 일단락되면서 지수는 다시금 기술에 대한 시연을 이어나가기 전에 조용히 무언가를 공유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석탄 발전소 기계공이었습니다. 근면성실하신 분이었지만 아버지는 결국 검은 폐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눈물이 고인 채 실험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석탄을 대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곳을 실험실처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시위였죠. 오염에 반대하고 의존에 반대하는 곳입니다. 한국은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닌 세계의 진보와 안전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조용한 무언가, 강력한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방해 행위가 커질수록 저는 이 모든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의 공기는 이제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보정 단계가 시작되었어요. 방 안에서 여전히 침묵의 맹세처럼 매우 조용하게 윙윙거리는 시스템은 142회 연속 내부 진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만하거나 웃지 않더군요. 한국인들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중국의 견제는 계속되었죠. 한국에 곧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서의 시연을 막기 위해 중국 측은 한국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며 시연 시 파국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니 당장 컨퍼런스를 취소하라는 항의를 해왔거든요. 그러나 한국 연구원들은 눈도 깜짝 안 하더군요. 견제와 헛소리가 점점 더 창의적으로 변하고 있군. 아무래도 한국이 무섭다는 뜻이겠지.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한국인들의 자신감의 원천이 궁금해졌어요. 만약 전 세계 앞에서 보인 시연이 실패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들이 혁신가가 아니라 거짓말쟁이로 기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백 연구소장은 제 의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한때 자국에서 더 의미 있는 것을 만들겠다라며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MIT의 핵심 연구 제안을 거절했던 남자였어요. 백 소장은 메인 인터페이스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믿지 않을 때는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늘 그들에게 보여주었죠. 세계가 우리를 방해하고 또 비난할 때마다 우리는 늘 더 빨리 회복했습니다. 항상 성공했죠. 그게 바로 한국의 성공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제게 성공적으로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모두가 불신한 가운데 조용히 스스로를 증명했던 거였죠. 저는 한국이 전 세계를 뒤흔들 기술혁명을 일으켰고, 이젠 한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된 상황에 그저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찬 채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곧 국제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 저명한 엔지니어, 보안 요원, 외국 기빈들이 마치 안무된 듯한 맑은 푸른 하늘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은 아직도 오만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백 소장은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에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눌린 정장을 입고 주머니에 검은 펜만 들고 있던 그는 팀원 한 명 한 명에게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전 세계에게 인류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거야.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되었습니다. 40개국 이상의 카메라가 동시에 연결되었고 통역사들이 대통령, 총리, 억만장자의 기술 재벌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백 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맑게 들려왔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지구를 질식시키는 바로 그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더는 연기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인류의 가장 큰 연료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력 1.2메가와트, 이산화탄소 원료 투입량 740ppm, 대기 중 유입량, 순 배출량 0%, 변환 효율 91.4%, 연료비 제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죠. 바로 거대한 화면에서 소박한 마을인 화순지구가 원자로 출력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전력은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되었습니다. 가로등은 1초도 채 되지 않아 환하게 밝아졌고 신호등도 정상적으로 동작했습니다. 학교나 병원 같은 필수시설이요? 예비 발전기 작동이 필요 없이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지속적인 전력이었고 매우 안정적이고 원활했어요. 지도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순지구에 있는 모든 가게, 관공서, 병원 등 이제 한국은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탄소 자체에서 파생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기자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독일의 한 에너지 담당 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중국 대표단은 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국 대표가 일어나 지저대더군요. 이건 교묘한 영상 조작으로 만들어낸 집단 사기극일 뿐입니다. 디젤 백업 장치는 어디에 있나요? 외부 케이블은 어디에 있나요? 화순지구가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자 백 소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가서 시설을 점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킹 USB 드라이브를 밖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경악의 도가니에 빠져있던 관계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은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 소장은 다른 화면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이제 테스트 위성의 영상을 시청하세요. 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여 적외도 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성이 실시간으로 켜졌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헐떡였어요. 나사 대표들은 본능적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국장은 거의 기절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쯤 되자 회의실 내부는 더 이상 감탄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로 가득 찼어요. 이것은 더 이상 프로토타입이 아니었고 바로 인류의 구원을 의미했거든요. 첫 반응은 브뤼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해 한국과 양자회담을 원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백악관, 방위 응용 검토를 위해 한국 원자로 모델링팀 요청, 20조 원 규모의 잠재적 계약 가능성,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경제 충격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수의 고백이었죠. 돌아가신 아빠가 이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희생 덕분에 한국이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실시간 위성 피드를 보고 나서 다시 원자로를 바라보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한국인들의 이타심과 과거의 아픈 역사야말로 이들을 진정으로 발전시킨 것은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 후 몇 시간 동안 세계 각국은 줄을 섰고 일부는 구걸하고 일부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탐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앞에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국가들이 한국에 빌붙으려고 줄을 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만큼은 여전하더군요. 중국은 한국의 기술이 이전 중국 연구에 기반한 것이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제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공격적으로 반응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중국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젠 모두가 전 세계의 패권은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재밌게도 중국은 정말로 한국의 핵심 열화학 모델이 오래되었지만 출판되지는 않은 중국 논문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국제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자 전략을 변경하여 6개월 이내에 유사한 원자로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죠. 물론 전 세계는 이러한 흐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복제하고 훔치는 데 기반하거든요. 만약 한국이 중국의 기술 스파이만 잘 걸러낸다면 중국은 절대로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은 이윽고 3년 내에 한국 내의 모든 전력을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한국의 포부는 안중에도 없었죠. 다들 어떻게든 한국과 최대한 빨리 계약을 맺고 싶어 안달이 났거든요. 눈에 띄게 겸손해진 미국은 금 잉크로 서명된 편지와 함께 에너지부 장관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한국의 조건에 따라 협력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진정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148억 달러 규모의 중국 석탄 및 가스 계약을 취소한다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대신 한국과 3년 이내에 수도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원자로 구동 스마트 그리드를 설치하기로 한 공동협정을 발표했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청정에너지 북극성이 되었다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이젠 중국의 공급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모두 한국에 붙게 될 거고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흐름을 한국이 주도하게 되겠죠. 이윽고 유엔 기후 정상회의는 놀라운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면 현재 탄소 배출량의 최대 68%를 제거하고 기존 방식보다 60%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야말로 이것은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제2의 산업혁명이었고 인류에 대한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전력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은 이제 밤새 병원이 운영되며 더 이상 촛불로 아기를 출산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광업 세력이 지배하던 볼리비아와 기타 남미 국가들은 더 이상 중국의 1대1로에 의존하며 중국과 불공정 거래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한국은 전기가 미치지 않는 곳조차도 문명을 전파해 줄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한 한국이 얻을 이익은 더욱 놀라웠죠. IMF의 신중한 추산에 따르면 한국은 라이선스만 해도 5년간 280조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제조 계약, 컨설팅 권리, 일당백의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말할 것도 없을 테죠. 결과적으로 기술 도입 후 첫 회계연도에 한국 GDP는 11.9%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미 손꼽히는 인류의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도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보인다는 건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던 일입니다. 물론 저 또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철회하면서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반도체 조립업체라고 불렀던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돌며 한국은 20년 후에 미국까지 정복할 미래 패권국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쓰레기로부터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으로부터 진리를 찾았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을 수 있을까요? 5천만의 한국인 개개인은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괴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